공약이 인구 늘리기라고 했는데요. 인구 늘리기하고 인허가 방식 요거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제 뭐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형태로든지 애를 써야 되는데 그 기저하에 지금 우리 홍천의 인허가 방식하고 관련돼서 인허가 내기가 어렵다. 개인들 주택부터 시작해서 공장까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들이 해소가 잘 되면 외부에서 홍천군으로 이사를 오거나 이전하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게 우리 군정의 핵심 키워드로 삼아갈 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야 된다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인허가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 지금 현재 인허가 방식은 대체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인데 지금 복합민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인허가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민원인들이 느낄 때는 부정적으로 느껴지는데, 이 부분을 제가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인허가가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보통의 인허가를 받을 때는 사전에 검토할 때 이곳이면 뭐 이런 정도의 허가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허가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원 때문에 어렵다, 아니면 뭐 기타 다른 제도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방향으로 몰고 가서 검토가 되어서 어렵다 이렇게 하는 방향들을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그것이 제가 과거에 강원도에 있을 때 인허가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효과를 상당히 본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도 이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포지티브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들어오면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내줘야 됩니다. 주민들 민원이 있어도 주민들 민원들은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구하면서 가야지요. 대한민국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대로 그냥 가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은 서로 논의를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허가가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 방식도 교환이나 방식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죠.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홍천구는 지금 어떤 형태로 가고 있냐면, 허가 서류가 들어오면 일단 5명 이상이 이의 제기를 하면, 반대를 하면 집단 민원 처리를 해서 갑니다. 5명 이상이면. 그런데 이제 허가가 들어오면 이게 제일 먼저 어디로 날아가냐면, 검토하다가 이장님들한테로 갑니다. 이장님들한테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본 기초 단체에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이 방식을 지금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바꿀 수도 있는 경향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5명의 어떤 군에서 집행부에서 그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 의정 활동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끊임없이 저희가 지적을 했죠. 네. 지적을 하는데 집행부가 고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1인 시라든지 어떤 강력한 그런데 저희 방법의 차이인데, 방법의 차이인데, 이것은 홍천군의 군정을 책임지는 책임자의 의지와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인허가 방식을 확 바꾸겠다는 겁니다. 상식이 통하는 대로, 법이 통하는 대로 다 보겠다는 겁니다. 아직 선거가 1년이 남았는데 네. 지금 이제 발표한 거는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이건 뭐 공천과 관련해서 선점하려는 그런 뜻도 있는 건가요? 그런 정당의 공적인 절차는 보통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선거를 한 5, 6개월, 빠르면 5, 6개월 그서부터 임박해서까지 결정이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 그런 결심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저의 의지도 다잡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의
뭔가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제 제대로 경쟁을 좀 해보자. 제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과는 항상 달랐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제대로 된 경쟁을 시작해보자. 이런 취지로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거기 페이지 초에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아마추어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아마추어 예. 누굴 얘기하는? 하여튼 이렇게 좀 봐주시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랬습니다. 2098년도에 제가 도청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민선 2기 때 강원도 발전 전략에 대해서 외부 용역을 줘서 용역 보고회를 했는데 한 6개월간 작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용역 보고회가 99년 1월 달에 용역 보고회를 할 때 끝내고 티타임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연구원들이 앉아 있으니까 많은 우리 그 당시에 김진선 도지사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홍천군의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이 어디로 보느냐 하는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 나왔을 때 연구원들이 공통적으로 찍은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홍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통요지, 그 다음에 적당한 인구, 그 다음에 강을 끼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이 있어서 홍천이 춘천, 원주를 아우르는 그러한 큰 도시가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25, 6년 지난 지금 강원도에서 발전이 제일 더딘 지역이 제일 느리게 가는 지역이 바로 홍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홍천의 아마추어들에게 맡겨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쭉다 아마추어. 네? 쭉. 아마추어에 지금 현재 아마추어.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선수들이 똑같이 경기를 하는데 이기는 사람 지는 사람 나옵니다.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양질의 기업과 정보 사업을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놓은 기업이나 얘기된 곳이 있나요? 몇 군데 지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시간을 봐가면서 하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콜센터도 있고 몇 군데가 있고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홍천강 곳곳을 체험 관광 레포츠 단지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이쪽 관련해서 여러 강과 계곡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금 몇 가지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이제 주변에 전문가들 또 그다음에 이 관심이 많은 분들하고 서로 상의를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적당한 시점 되면 제가 공개를 다 할 예정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과 경선까지 통해서 최종적으로 만약에 혹시나 당선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재선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의사가 있는 건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저희도 지금 진행도 안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앞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원님 아마추어들끼리 맡겨서는 안 된다, 체급이 다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에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이제 군수 경선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2019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체급을 스스로 낮춰서 출마하신 건 어떤 사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생각은 있는데 와 보니까 기존에 이제 제가 고향을 떠난 지 3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31년 만에 돌아왔는데 많이 변해 있었고 또 그리고 저에 대한 인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이 안 되기 때문에 저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일단 국민들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고 알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금 여기 발표한 내용이 네. 예전에 군수 출마하려고 그랬던 분들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이에요. 아, 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이 지금 현재의 이런 이 제목이나 이런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들의 내용이 제가 2018년도에 강원도청의 기획계장 출신들하고 이 홍천군의 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한 3개월 정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짜고 만들었던 것들에 대한 이 토대로 제가 군의원 생활을 하면서 추가로 여러 가지를 얹었는데 이거는 이제 겉에 제목뿐이라서 실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에 가서는 상당히 다르다. 우리 홍천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총론의 구상은 다들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내용들은 다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지금 양수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그 일부 지역 주민들이 아직도 거세하게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지금 양수댐 문제는 사실상 이제 양수발전소가 이쪽으로 들어오기로 결정이 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사유 그 중에 신천에 송전탑을 단 한 기도 꽂을 수 없다 이런 발언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얘기들 하시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여기에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점이. 송전탑도 뭐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송전탑은 양수발전소는 결정이 되었고요. 송전탑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우리 의견이나 우리 주장들을 이야기해야죠.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현재 홍천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천군의 가장 예. 큰 문제점은 사람이 줄고 일자리가 없는 거죠. 교육 문제 때문에 떠나가고 있고. 지금 며칠 전에 모 단체하고 기관과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 혼자 출퇴근하는데 고생하면 되는데 애들하고 가족은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만 한 5, 6년 고생하면 되겠다. 이 생각이 왜 나왔겠습니까? 지금 교육할 애들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여건이 좀 되는 분들은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나가고 애들 엄마가 나가고 본인만 여기서 다닙니다. 또 여건이 좀 덜 되는 분들은 여기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일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야 됩니다. 가장 큰 현안이 일자리 문제와 교육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문제가 있다죠. 그리고 의원님 보시니까 이제 대학도 그렇고 대학원도 그렇고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 이분이 앞으로 이제 만약에 나중에 군수가 되신다면 군정에 어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이제 저는 전공을 살려서 뭐를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전공이 잘못 쓰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거는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공직에 있을 때도 이 부동산 문제하고는 전혀 손을 대질 않았고 저는 앞으로도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 뭘 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고요. 더불어서 대신에 제가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미도파 건설에 제가 한 8년 정도를 근무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개발사업부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전동시장 재건축, 인천 계산시장 재건축, 춘천
영동구 재개발, 제가 재건축 재개발 현장만 8년 가까이 다녔습니다. 그쪽 분야에 제가 전문가라고 이해하셔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전공이 향후에 우리 홍천에 재생 사업이든지 아니면 시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전공도 그렇고 제 주변에 많은 분들도 이쪽에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면서 좋은 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무슨 이제 출마하시고 그랬는데 홍천군에 살아야 되는 장점 세 개하고 살기 힘든 단점 세 개는 뭐일까요? 살기 힘든 장점, 살기 어려운 홍천을 떠나가야 되는 이유 세 개. 네. 여기 살아야 되는 이유 세 개, 장점이 뭐예요?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떠나가는 제 경우는 뭐 굳이 떠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들어왔다가 홍천을 살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있고 젊었을 때 고향을 떠나신 분들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처럼 있는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산 좋고 물 맑고 인심 좋을 거라고 하고 그래서 그 전원 생활을 즐기겠다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떠나가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 가끔씩 생기는데 이런 갈등 문제를 해소하거나 정리해주는 조정해주는 이런 기능이 좀 약하다 보니까 못 살겠다고 나가는 분들이 많죠. 기존에 사시던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떠나간다고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살아보자고 생각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좋은 뜻으로 그 귀농귀촌을 했는데 와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조그만 거 집 하나 지으려고 허가 내려면 정말 힘들고 그 다음에 집 짓고 살려고 했는데 이웃하고 관계도 어렵고 기존에 살아온 방식이나 사고방식이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군수가 되면 귀농귀촌 하신 분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을 조정할 그 기구를 사람을 전담을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읍면에 지정을 해서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현재 우리 특히 면 지역의 마을은 특정 마을들은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절반이 넘는데 이분들하고 현재 과거에 현지에 사시는 분들하고 갈등 관계가 지속적이고 끊이지 않는 곳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대화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좀 해서 그분들이 떠나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보려고 합니다. 마무리하시죠. 한 가지만 네. 간단하게. 네. 의료활동을 2년 넘게 하셨는데 홍천군에서 고쳐야 될 게 딱 한 가지 있다면 제일 나쁜 점이라면 제일 나쁜 점이요? 그러니까 군 행정 관련해서 이거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선 최우선으로 상식이 통하고 예측 가능하고 신뢰가 가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하나 들어오려면 사전에 다 검토해보고 들어오는데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상식이 통하지 않고 법치가 통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고 이런 원칙과 기준이 정확히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그 사회 경력에서 미도파 관리팀장 하시다가 바로 도지사 비서관으로 가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얘기 좀 어떤 계기로 가셨는지 그때 정계 입문하신 건가요? 제가 그때 이게 98년도
2월경쯤 될 텐데요. 제가 이제 그때 춘천의 미도파 백화점이 준공이 되고 오픈이 된 이후에 저는 사실은 미도파 건설 소속인데 그 백화점으로 마무리가 안 돼서 파견을 잠깐 나가서 있는 사이였었는데 그 당시에 최학규 지사 그 비서실장 하시던 분이 최학규 지사님이 이 담배를 좋아하시는데 이 파이프를 좋아하신대요. 근데 뭐 무슨 사유인지 몰라도 비서실장님이 미도파 백화점으로 오셨어요. 오시니까 난리가 났어요. 회사에서 도지사 비서실장 왔다고. 하다가 제가 관리팀장에게 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파이프를 달라고 구해달라 했는데 왜 파이프를 안 판다. 파이프 사시려면 서울 가시나 이렇게 가서 사셔야 될 것 같더니 좀 구해다 주면 안 되겠냐. 미도파 상계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계점에다 연락을 해서 파이프를 당시에 3개인가를 갖고 왔습니다. 갖다 드렸는데 뭐 돈도 안 주고 뭐 막 이래서 나중에 신랑이 물가 나중에 받긴 받았어요. 근데 그때 그 인연으로 그분이 저한테 한 몇 달 뒤에 잠깐 같이 일해보면 안 되겠냐. 무슨 일을 합니까? 했더니 김진선 부지사가 도지사 선거에 나오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저는 안 간다 그랬는데 뭐 회사에도 뭐 얘기 나오고 그래서 당시 회사는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저기 저를 보고 당신이 가면 갔다가 돌아오면 되니까 조금씩 저 사람이 도지사가 되면 회사에 좀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당시에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춘천 지역에서 미도파 백화점을 개장을 하는데 허가를 내는데 한 2년 반 이상 세월이 걸렸어요. 너무 힘들었어. 인허가 내는데 결국 나긴 났는데 중국까지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 회사에서 저를 보고 그런 제안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럼 갔다 오면은 우리 회사에 좀 도움이 좀 안 되겠냐. 그러면 저 사람이 도지사가 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저도 이러고 끝나고 회사를 복귀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당선인 신분에 있던 김진선 지사님이 캠프에서 한 명을 데리고 가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 했는데 그 한 명을 저를 지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당정이는 고향 사람도 아니고 동문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선배 후배들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는데 많은 사람 들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알지도 못하는 저 친구를 들고 가냐. 정말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지사님이 아무도 안 데리고 간다. 캠프를 해산하라. 그 당시에는 도지사 캠프에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기억에 춘천만 해도 한 60명 됐고 원주만 해도 한 50명 됐고 강릉에는 한 100여 명 가까이 됐었어요. 그 상주임 하면서 이제 선거를 주는 인물들이 이제 그랬는데 선거가 워낙에 치열하게 붙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원이 됐었는데 저는 그때 그리고 이제 회사를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했는데 그게 10월 1일 취임하고 며칠 뒤에 저를 불러가지고 준비를 해라. 들어올 준비를 해라. 그래가지고 회사에다 다시 사표를 내고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비서관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